안녕하십니까. 칼라TV입니다.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긴 금리 떨어뜨리는 데는 FRB가 아니라 FOMC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FOMC에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1%포인트 인하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3일이었습니다. 0.5%포인트를 전격 인하한 후에 12일 조금 넘어서 12일 만에 조치가 되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빅컷이라고 했고 예정에 없던 인하여서 시장도 놀랐었습니다만 오늘 인하폭은 그 더블입니다. 그만큼 상황의 위중함을 반증한다고 하겠죠. 코로나19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니까 극약 처방을 내놓은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미국 연방금리는 이제 제로 금리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각각의 의견 그리고 각각의 취재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그리고 자세히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저는 그 검사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어느 한 닥터분의 칼럼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Here's how to keep your family safe. 당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 내용인데 어제 나온 겁니다. 원래 제목은 Social Distancing, This is not a snow day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만 이 기사를 제공하는 매체에서 제목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하버드대 퍼블릭 헬스 공중위생과의 닥터 비튼의 기고문인데요. 상당히 자세하게 그리고 극단적인 방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또 안 하고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향방에 중차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봉쇄하고 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은 필요한 조치의 하나일 뿐이고요. 더 중요한 건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거리 두기를 일상처럼 실천함으로 인해서 가능한 코로나의 상승 곡선을 억제하자는 얘기인데요. 지금 평상시에 레귤러 타임에 미국은 전국적으로 한 4만 5천 수량의 ICU 침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동이 되겠죠. 이 수가 위기 시에는 9만 5천 개로 확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규모는 바이러스 확산을 중간 치료만 계산을 해도 4월 중순이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사를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각자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공공보건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더 악화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스텝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의 극단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시와 주 연방정부의 리더들에게 모든 학교와 공공장소를 폐쇄하고 모든 이벤트와 행사를 취소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비상자금과 검사시설 확충에 즉각적이고 최우선순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머물 수 있는 행정적인 법률적인 상황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과 친구들의 방문은 금지하자는 겁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거나 또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자다 오는 것을 저희는 슬립 오버라고 합니다만 그 슬립 오버도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요. 한 명의 친구라도 집안에 들이면 바로 전염의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위라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헬스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지침들이 당분간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외출을 할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과는 적어도 6피트의 간격을 유지하라고 하고요. 아이가 있다면 놀이터 같은 공공시설 이용은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러스는 이 메탈, 철이나 이 플라스틱에서도 9일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이 가능한 운동은 피하라고 하고 있고요. 시니어가 많이 거주하는 요양원이나 시니어 단지 등은 방문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히나 취약한 계층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스토어 그리고 커피숍 등을 방문하는 횟수를 당분간 줄이라고 합니다.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 마켓 가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횟수를 제한하라는 거고요. 그로서리 스토어 안에 상점 안에 그 고객 인원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로서리 측에 정문 앞에 고객 줄을 세우는 것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손 씻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남겨놔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품목들이라는 거죠. 쇼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생필품을 사재기 하지 말라는 권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홀딩 서플라이라고 해갖고는 그 비축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얘기하고요. 음식을 투고하는 것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감염 링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는 알 수 없지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분명 위험하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어렵고 이 배달을 통해서라도 딜리버리를 통해서라도 그 손실분을 만회하고 싶어 하실 텐데 이 닥터는 현재 그런 딜리버리도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런 얘기도 함께 적어놨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상품권, 기프트 서티피케이트를 사두는 방법으로 돕고 그건 나중에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요. 집에 머물면서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을 하는데 병원을 그냥 방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병원도 출입을 자제하라는 건데 먼저 전화로 문의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직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때 실천하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실천을 하면 분명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행동이 엄청난 영향력이 될 것이다 라면서 기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그 베이 에어리아도 캘리포니아도 지난 수요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테스트 킷 때문에 캘리포니아하고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하고 요새 서로 감정이 안 좋습니다. CDC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을 빚고 있다라는 클레임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현재 서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기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닥터 미튼의 주장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탈리아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 그래프의 상승 곡선을 억제할 수 있을 건지 그건 철저히 우리 각자 개인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불편하고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고 불편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확산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 또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감수해야 되는 지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밤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참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시겠습니다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보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